안녕하세요. 정병리입니다. 지금 막 MF 케어 독서가 끝났고요. 오늘은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이 책으로 독서 토론을 하였어요. 오늘 이제 이 책을 그 전에 읽으면서도 이 보이지 않았고 느끼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이 책들을 계속 읽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관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속성을 알기 시작하니까 나의 살아왔던 인생관하고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이 속성을 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그랬었구나. 지금의 나, 과거의 나, 미래의 나, 이게 다 과거의 나는 내가 예측하고 온 게 아니었고 현재의 나도 예측하고 온 게 아니었고 미래도 예측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로드맵을 조금 그려볼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오늘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제가 이 책에서 내가 원하는 장면을 찍으려면 빨간 녹화 버튼을 내가 눌러야 한다. 이 말이 저한테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타인의 의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찍는 장면을 연기하느라 내가 진짜 찍고 싶은 삶은 많이 놓치고 살았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는 남에게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원하는 장면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배제하고 누군가가 원하는 거는 찍지 말자. 이제 그게 요즘 제가 바뀐 관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부동산 일도 20년을 하고 아이를 키워오고 가장이고 모든 것들을 스스로 제가 책임지고 오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선택한 삶은 아니었지만은 그게 그 안에서 또 타인을 의식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의 시선 안에서 제가 지금 이제 남편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데 저희 실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여기 안에서 그렇게 아이 문제, 남편 문제를 다 이렇게 남들이 보는데 꺼낼 수가 있냐고. 그런데 오히려 꺼내면서 제가 치유가 됐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남의 시선 느끼는 건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잘못해서 남편한테 맞은 게 아니었고 제가 잘못해서 가장이 된 게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눈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밖으로 하지 않았고 저희 아이가 장애가 있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닌데 타인의 시선이 뭔가가 말을 하면은 액면 그대로 보여지지 않고 내 안에 그게 약간의 상처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많이 꺼내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나에게 지금의 나로 만들었다는 거. 만약에 내가 애들 아빠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지 아니면 더 큰 변동성을 겪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임감 있는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저희 아이가 그런 장애가 아프지 않고 장애가 없고 그랬으면은 그냥 저는 또 이렇게 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들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약한 사람에게 제가 눈길을 덜 돌렸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부동산으로 다 망해봤기 때문에 밑바닥까지 가서 지하까지 가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하소연하거나 뭔가 이렇게 있으면은 정말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부동산 일을 하면서도 그런 분들에게 정말 이런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겪어보지 않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으면은 지금의 또 이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망했어 이러고 살아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변동성들이 예측하지 못한 변동성이 왔지만은 죽을 만큼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저는 쉬운 선택을 한 게 어려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걸 끝에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좀 가벼움으로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또 이 우울증, 공황장애 뭐 모든 것들을 아파보지 않았다면, 이런 우울증 약을 먹어보지 않고 신경정신과 약을 먹어보지 않고 상담 심리를 다녀보지 않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의 남편과 살아보지 않고 이런 것들을 겪어보지 않았으면은 제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제가 어떤 분들에게 그래도 적어도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분을 안아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에 오늘 여기에서도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내 존재의 목적을 찾아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또 이제 토론하면서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모비명에 놓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내용을 접하면서 이 책에서도 말했지만은 내가 삶의 주인공, 내 삶의 주인공은 나고 감독도 나고, 그리고 제 손으로 녹화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거. 그게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유튜브에 지금 나라는 사람을 그대로 드러내기 시작했고, 드러내다 보니까 내 안에 게 하나씩 하나씩 꺼내지면서 나는 누구인가 자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는 왜 사니? 너의 목적은 어떤 거니?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서 나라는 사람이 이제 조금씩 알아진다는 거. 예전에는 타인의 시선에 맞춰지는 게 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머리를 왜 그 머리 모양이 그러니, 그러면 내 머리가 이상한가? 이러면서 그때 거울을 보고 그러면 나는 이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타인이 이상하다 그러면 저도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황색 옷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황색을 입으면은 남들에게 많이 튀고, 이러면서 너는 어떻게 그 색을 소화해, 어떻게 입어, 이런 말투 때문에 어쩌다가 내가 기분 전환할 때만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 틀 안에서 내가 벗어나니까 자유로워진 거예요. 이 옷을 입든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이 녹화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이런 가는 삶들이 누구가 녹화 버튼을 눌러줘서 그 안에서 제가 연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눌러서 그걸 들여다보면서 갈 수 있다는 게, 이걸 이제 오늘 또 하나 제가 느꼈고, 두 번째는 어려운 선택이 나를 이제 살린다. 더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다. 이것 또한 제가 20년 넘게 부동산을 하면서 사무실을 7번을 옮기고 이사를 7번을 하고 이렇게 항상 3, 4년에 한 번씩 제가 스스로 옮겼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옮겼던 거는 두렵고 무서워서, 그 같은 상황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더 이상의 내가 저는 돈을 벌어야 되고 더 확장돼야 되고 이러는데, 그 안에 머물러서 이 작은 거에 만족하고 살까봐 어떻게 보면은 더 어려운 선택을 했던 거였는데, 그게 저에게 지금은 굉장히 삶을 좀 가볍게 해준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에서 20년을 똑같은 자리에서 했으면 저는 여전히 그 한 지역만 알았을 것이고, 그 한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로만,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저의 또 다른 본업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런 과정에서 이 시도를 해보지 못할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가정으로 인해서 여러 지역을 보고 거기에서 투자자를 만나고 투자를 하고, 그리고 제가 겪어온 삶들과 망해도 보고 성공도 해보고 장애아도 키워보고 알코올 중독의 남편과 살아보고 그분은 이혼도 해보고 끝내는 다시 혼인신고를 해서 보내고, 이런 가정들이 왜 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나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어려운 선택들을 하고 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제가 60대 이후부터는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가 저희 주옆에 모임이, 이제 임원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퇴근하고 만나니까 만나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오다 보면은 시간이 늦어지는데, 저는 오늘 MF 케어 수업이 9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들어야 하고, 또 한 번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이 책에 대해서 한 번 더 또 정리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8시가 좀 넘어서 저는 가야 된다는 그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하고, 그리고서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전혀 이렇게 쭈삣쭈삣함이 없고, 그리고 그분들이 볼 때는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 저에게 하지만은 저는 이게 더 쉬운 선택이었다는 거. 남들이 봤을 때는 이게 어려운 선택이지만은 저에게는 이게 더 중요한 선택이고, 그리고 이게 나한테 앞으로 나아가는 나는 누구인가, 나의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나의 목적을 어떤 걸 찾아야 되는가, 이거에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한 거거든요. 이 또한 저에게는 오늘 또한 어려운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이런 내용이 나와요. 10보다는 11, 50보다는 51을 선택하라. 0 플러스 1이 마스터에게 힘을 실어주는 숫자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걸 읽고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두 아이를 키웠잖아요. 저희 첫째 아이는 지적장애 2급이에요. 저희 둘째는 영재 판정을 받은 애예요. 이 두 아이를 키우면서 문득 이 아이들에게 제가 이 숫자를 가리키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째는 1부터 10을 가리키고, 11부터 20도 다시 가리키고, 20부터 30도 다시 가리키는 21부터 이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저희 큰애한테는 항상 10번을 반복하면 된다. 이것이 되어진다. 그러면서 항상 한 번에 알아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10번, 너는 다른 아이들보다 10번을 반복하면 니께 만들 수가 있다. 이러면서 그 아이한테는 항상 그때 늘 같은 것도 다시 가르쳐주고 다시 가르쳐주고 이렇게 왔던 애고, 둘째에는 1부터 10까지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애가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그 다음에는 다시 11부터 20 이러면서 이제 1, 2, 3, 4 그 올리를 바로 터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보면서 느끼면서 저 또한 제가 인생이 20대 달랐고 30대 달랐고 40대 달랐고 50대 다르고 이 60대, 근데 그때는 제가 지금 60대까지 살아온 인생은 저희 아들 같은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원리를 알고 20대 그 힘들었던 가정을 또 잊어먹고, 또 30대 오면 처음부터 다시 안 받아들이려고 발버둥 치다가 하면서 또다시 받아들여서 또 하나 해결이 됐는데 또다시 문제가 들어오면 다시 그걸 처음부터, 그러니까 삶이 늘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한 번 가르쳐주고 두 번 하면은 그
원리를 아니까 그다음부터 자기가 이런 숫자 100까지도 금방 알고 삶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큰 걔는 변동성을 겪지 않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하지만 삶은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가는 건 아니라는 거. 제가 이제 60대가 돼서 저는 저를 지금 찾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게 해왔던 이런 것들이 저에게 너무 많은 경험치로 들어오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 제가 받아들이는 습득력이라든지 이게 빨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과거에 살았던 삶이 다 무의미한 것도 아닌 거고, 반복해서 살았던 삶도 무의미한 게 아닌 거고, 반복해서 알아가는 그 과정도 늦대지만은 끝점에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그게 딱 알기 시작하면은 모든 게 풀린다는 거. 저희 아들 또한 모든 주변 사람들이 저 아이는 제대로 사람 노릇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못할 것이고 뭔가가 이렇게, 그리고 저희 아들은 신장도 하나 없고 이도 영구치가 없어서 임플란트를 해놓고 그 아이가 어느 날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이래서 심리치료를 6년간을 해주고 이러면서 항상 아들한테 너는 남들보다 느리기 때문에 10번 반복해서 가면 돼. 그게 같이 오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 둘째 아이보다도 훨씬 더 정신적으로 성숙돼 있고, 지금도 뭔가 하나 받아들일 때는 한 번에 못 받아들여요. 저도 그렇거든요. 하지만 그게 이제는 어느 순간에 들어오면은 값어치와 이게 같이 가다 보니까 그 다음 게 좀 더 크게 확장이 되더라고요. 저희 큰애한테 요즘 제가 또 느끼는 가정이거든요. 아직도 저희 큰애는 36이지만 어제보다 오늘 좀 더 확장돼 있고 사고도 좀 이렇게 높아져 가고 사회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소통하는 것,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도 걔는 확장되고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대화를 계속 하면서도 그 아이한테는 반복해서 예전에는 10번 했던 거를 이제는 2번, 3번만 반복해도 되고,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0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조금 더 나아가라는 거, 조금 더 용기를 내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조금 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깨우쳐진다는 거.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60까지 인생은 제가 0 플러스 1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왔지만은 60부터 인생은 제가 이제는 61부터 70까지 이제부터 이 인생의 10년을 제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나를 제대로 알고 내가 이런 방향키를 가지고 이 목적을 찾아서 가다 보면은 나머지 70대, 80대, 90대는 굉장히 더 쉽게 받아들이고 열릴 거라는 게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부터는 61의 선택을 삶을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도 저의 내일이 궁금하고 내년이 궁금하고 61, 62 이게 궁금해 가면서 그 로드백이 조금씩은 뭐 제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한 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려진다고 그려지는 대로 가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아웃라인이라는 게 무턱대고 그냥 확 왔을 때 당하는 것보다 이런 변동성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와도 놀라고 두렵고 불안한 거는 똑같지만 그게 조금 강도는 낮다는 거, 그리고 이 해결책을 찾아간다는 거, 그거를 질문을 해 가면서 이거를 제가 이 일주일마다 하면서 제가 또다시 성장한다는 거를 느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인생은 지금 이걸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나중에 미룰 것인가 그 반복 같아요. 근데 지금 하고 어려운 걸 하고 나면은 그 다음 게 받아들여지는 게 쉬운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려운 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늘 쉬운 선택을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어려운 거를 만나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이제 삶도 내가 이 녹화 버튼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맞추기 위해서 그 앞에서 누가 녹화 버튼을 눌러줬을 때 그때 인생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버튼을 눌러서 내가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들의 삶도 과거의 나, 현재 나, 미래 나 이렇게 로드맵을 좀 그려보면서 항상 쉬운 선택을 했다면 지금은 조금 어려운 선택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뭐 가야 될 길은 아주 멀지만, 그리고 내가 나는 누구인가 요즘 질문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나는 누구지? 그냥 정병님 59세 그리고 부동산 20년 한 사람, 나를 소개할 때 예전에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명함, 직함 이런 것들만 소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사람은 이제 나를 꺼내기 시작하니까 실은 제가 살아온 인생이 그냥 거저 살아오지 않았던, 그리고 내가 나를 조금은 인정을 해주는,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도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내가 마지막에 내 인생을 마무리했을 때 60까지 인생은 정말 내 가족들, 내 주변들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다면 나머지 인생 20년, 30년, 뭐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30년을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라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런 살아온 인생들, 이게 거저 살아온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는 이 내 안의 거를 누군가한테 꺼내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가 왜 아픈지, 그게 육체적인 아픔은 알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다 살아온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또 아픔이 있고 꺼내지 못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랬을 때 어느 누구에게도 제가 뭐 큰 도움은 아니지만은 귀를 기울이고 들어줄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고 이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밀라노나님의 삶처럼, 그리고 이 선우용녀님의 삶처럼 저희가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로지 내 인생이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정말 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보다 좀 더 약자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저는 어쩌면 이렇게 이런 PCN 교육, 이런 MF 케어, 1:1 코칭 이런 것들을 지금 통해서 제가 가고자 하는 이런 방향을 제가 그 키를 잡고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비명에 제가 이 부동산 일도 하고 하지만은 꼭 제가 중개업자가 아니라 그것도 또 사람과의 연결이라는 거 이제 알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것도 정답의 인생은 없다는 거, 그리고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다는 거, 누구에게나 아픔은 있다는 거. 근데 그 아픔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 작은 것도 큰 아픔이 될 수 있는 거고, 큰 아픔도 작은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렇게 큰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은 이런 작은 아픔들이 조금은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게 있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할 것인가 이 책을 읽고 지금 당장 미루지 마시고 나는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그리고
나는 이게 할 수 없어서 안 돼. 그리고 지금 말고 나는 내일 할 거야. 이런 단어들 조금씩은 줄이고 지금 한번 일단 시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이제 한 10개월 돼 가잖아요. 지금도 말도 아직 다 나오지 않고 제 안에 있는 게 다 표현되지 않고, 그리고 아직도 이 카메라를 보고 있는 제가 조금은 어색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끊임없이 이게 찍다 보니까는 적어도 내 안의 거는 좀 나온다는 거. 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기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어, 이 유튜브에 이런 기록들이 남겨 있다는 게, 그리고 오늘 딸아이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면서도 딸아이하고 통화하면서 오늘 제가 좀 엉엉 울었거든요. 엉엉 울었던 게, 아, 이 지금 저희 딸아이가 미국에서 이제 영주권 회사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고모 집에 있는데, 엄마, 나는 엄마가 그동안에 뿌려놓은 이런 시로 이런 걸 혜택으로 내가 모든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엄마가 힘들게 해놓은 거를 자기가 다 받고 있다고 그러면서, 엄마가 고모한테 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고모가 정말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아껴준다고 그러면서, 이번에도 미국은 이제 뭐가가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는 집을 한 칸 고모 집에서 살고 있거든요. 오히려 모든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딸아이가 그 고모의 진정성으로 감사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 아이가 이 아이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고 영세를 받고 항상 그 성당을 다니고 이러면서도 나는 하느님이 왜 존재하는지, 진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 항상 그 의문점을 가졌던 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한 번도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고 있었지만, 그 아이는 언젠가는 너도 그걸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늘 해줬는데, 엄마의 말대로 말이 씨가 됐나 봐.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 하느님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 나도 하느님이 존재하는 걸 알겠어. 나를 정말 지켜주시는 것 같아.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 아이가 그 고모들에게 사랑받는 거는 제가 잘해 나서 그런 것보다는 그 아이가 정말 잘하거든요. 어른들에게 잘하고 그 이 바르고, 그렇다고 그 아이는 자기 목소리를 낼 줄을 알거든요. 싫은 거는 싫다고 이야기하고, 부당하다고 하는 거는 부당하다고 말을 하고, 저하고는 좀 다른, 근데 그 안에서 눈치 보지 않고 그러면서 그 어른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인정을 받고 있는 제 딸아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나는 내가 잘해서 부모들이 나한테 잘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내가 그리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이제 어 이렇게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잘 성장해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느님의 존재도 본인이 이제는 느낀다는 거, 이런 대화가 된다는 게 굉장히 감사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는 그게 또 진짜 감사, 가짜 감사, 아직은 깨달을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은 지금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거에 감사를 느끼고, 그 감사하기 때문에 자기 또한 다른 걸로 또 감사 표시를 하고,
어, 그러면서 그동안에 제가 살아온 인생이 그래도 헛되지는 않았다. 그거를 해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내 인생, 제 이막의 인생이 가는 게 자유롭구나. 만약에 제 아이들이 필요를 할 때 제가 더 또 중요해서 살았다면 아마도 저는 좀 더 성장해 있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지 아니면은 모르겠지만은 어, 지금 나를 찾겠다고 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결과로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아이거든요. 이제는 이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성당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그러니까 각자의 그 하나는 느림보 거북이처럼 갖다 내고 하나는 빨리 자기를 찾아갔다 내지만은 끝점은 지금에 와서 모든 거에 감사함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거는 항상 널뛰기이고 어, 어떻게 앞으로 또 이게 그려질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지금 당장 이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내일은 또 저희 딸이 어떻게 변할지, 저희 아들이 어떻게 변할지, 제가 또 어떻게 변할지 이걸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그 예측할 수 없는 거지만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왔을 때 어떤 변동성이 오고 어떤 블랙스완이 오고 어떤 것들이 오더라도 적어도 과거에 경험한 게 있고 살아낸 게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알아차렸기 때문에 가볍게 갈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지금 저한테는 가장 큰 깨달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수업을 제가 어제도 MF 케어를 하고 오늘 또 알세안 대표님과 1대1 인터뷰도 하고 오늘 또 MF 케어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주협회 모임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있지만은 이 하루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지가 아니라 굉장히 여유로운 거예요. 그 시간 해결해야 될 것들 그 안에서 오로지 나와 대화하고 나와 내가 선택해서 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삶은 가볍게 목적은 진지하게 갈 수 있도록 뭔가 한번 준비를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감사합니다.